네, 안녕하세요. 그, 저는 메시징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직무 소개를 할 정재목입니다. 네, 저희 부서는 메시징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파트에 있고요. 저희의 미션은 메시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서 기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메시징에서 오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부터 여기서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을 통해서 KPI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획들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만드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서라든지 개발자들, 비즈니스, 마케팅 이런 부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된 일들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메시징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 하는 일들이 결국 라인도 메신저 앱이기 때문에 메신저에서 오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들, 클라이언트에 하는 유저의 그 행동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뽑아내서 유저 경험들이 더 좋은 앱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획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데이터들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실제 라인의 가입자 수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주고받는 메시지 양들이 뭐 요일별로, 시간별로, 달별로 어느 정도 등락폭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이것들을 시각화해서 전사에 제공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은 데이터 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OLAP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 2분 내에 데이터들을 한 번에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들을 설계를 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엔지니어링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클라이언트 팀 쪽하고 이런 데이터들, 로고들을 분석하게 하기 위해서 로고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들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데이터에 대한 검증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시보드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계정 스패밍 메시지 관련된 운영 툴들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어뷰저 탐지라든지 방어하는 부분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이를 기반해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쪽에서 이런 쪽의 일들을 처리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라인의 비전은 라이프 온 라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비전은 데이터 온 라인에서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핸들링하는 것들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이제 저쪽은 저희 실의 비전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직접 분석하고 KPI 대시보드를 제작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 개발하는 일들을 저희 쪽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각화 관련 배치 작업들이 주로 핸들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인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KPI 서비스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분석 작업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반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서 실제 어떤 기능들을 집어넣을 때 이 기능들이 얼마만큼 유저한테 도움이 될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A/B 테스트들에 대한 분석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시보드나 데이터 추출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수치는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처음 접해보실 수도 있는데 라인에서 매 분기별로 저희 라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숫자들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MAU는 매달 평균적으로 액티브한 유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충 한 1.8억 명 정도의 인원들이 라인을 쓰고 있고요. 라인은 국내보다는 동남아시아하고 JP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쪽 탑4 국가에 대해서 JP, TW, TH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한 1.6
6억 명 정도가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에 뽑은 데이터들인데,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들은 이 관련돼서 실제 매 달마다 이런 MA 수치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의 MAU의 변경 추이들, 날짜별로 각각의 AU의 변경 추이들, 이 중에 어떤 유저들이 실제 라인들을 액티브하게 사용하는지, 실제 오픈챗 쪽에 메시지를 보내는 유저가 각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 인원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데이터들을 추출해내고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집계되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모으는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라인 쪽은 하드하고 하이브를 메인 기반 스토리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플랜들이 조금 준비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들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별도로 진행되고는 있는데, 현재는 라인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런 하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 있고, 이쪽은 라인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로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스케일이 거의 펩타바이트 스케일로 데이터들이 전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로그들은 이제 앱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뷰를 한다든지 클릭한다든지 하는 로그들이 뭐 구글 어너티스 쪽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다 로그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고, 서버 쪽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판스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로고들이 스토리지로 다 모여서 한쪽으로 다 모이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레디스라든지 뭐 마이스퀘어라든지 포스트그레스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용도 다 스토리지 영역으로 다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조금 앞단에서 보여드렸던 MAU라든지 아니면 그 각 서비스마다 실제 사용자율들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팍도 많이 쓰고 있고, 프레스토라는 이것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엔진인데, 프레스토 엔진을 통해서 그 하이브에 있는 내용들을 질의를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 기반으로 타블루라는 유료 소프트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진행하고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은 뭐 시간축으로 과거 10년 정도 데이터들 추이로 라인의 MAU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뭐 보여준다든지, 그 중에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얼마고 iOS 사용자들은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이라든지 리드시라는 이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R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데이터 수집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각 서버 개발자나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SK 통해서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필요한 데이터들은 하드 시스템으로 넣기 위해서 싱크하는 작업들은 저희가 진행하기도 하고, 위쪽에 저장되는 스토리지를 통해서 위에 컴퓨팅, 어널라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밑에 쪽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아까 그 거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고 이 시스템 데이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 양은 분량도 많고 테이블 개수도 많고, 테이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100만 단위의 레코드 수부터 하루에 쌓이는 개수가 10억 개가 넘는 데이터가 쌓이는 테이블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일 시스템에 저장하기는 힘들어서 분산 시스템에 양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다 저장이 되고 있고, 이 데이터들이 아까 그 소개드린 하이브 SQL이나 스파크 또는 프레스토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편한 형태로 가공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 쪽에 저장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하이브 테이블로 따로 만들어서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보다 조금 더 경량화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 기반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 전사적으로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 자체 툴도 가지고 있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블로라든지 주피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시간대별 추이들을 볼 수 있도록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그 스칼라 관련된 부분도 조금 쓰고 있고, 주로 그 워크플로우 엔진들, 아마 데이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즈카반이나 에어플로우나 이런 쪽 워크플로우 엔진들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에어플로우를 워크플로우 엔진들로 사용하고 있고, 에어플로우에 사용하는 랭귀지들은 파이썬을 주로 사용해서 많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인 쪽의 서버 개발 랭귀지들은 자바로 많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틀린 쪽으로 점점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코틀린 쪽을 채용하는 부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는 스프링하고 스프링 부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처음 신입 개발자분들이 카프카라든지 프링클, 리서치 뭐 이런 부분들은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굳이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뭐 와서 실제 공부하거나 접할 기회들, 특히 필요한 부분들은 OJT 때 많이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지원이 되는지 뭐 이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하위 시스템 레이어 쪽에서는 이런 카프카라든지 플링크 이런 기반으로 데이터들이 수집된다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주로 핸들링하는 부분들은 파이썬하고 에어플로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실제 제가 지금 라인 들어와서 일하게 된 지 한 4년 하고, 작년, 올해 이 관련된 직무 설명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설명을 드리고, 신입분들도 저희 부서에 들어와서 같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기획자분들, 마케터분들도 나름 그 바운더리 백그라운드에서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된 협의들을 할 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정도만 공유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으로 이 관련된 이야기들 논의가 됐는지를 빠르게 캐치하고 이야기가 돼 있어서 훨씬 한 사람이 직접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너지 있게 일할 수 있는 경험들을 느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AI와 빅데이터 관련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학교 쪽에서 이 관련된 커리큘럼들이라든지 아마 직접 여러 가지 예제들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실생활로 데이터들이 대규모로 운영되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축적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고 처리하기 힘들어서, 근데 라인 쪽에는 그 들어오는 데이터 양들이 펩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이라든지 추출 작업들 어떻게 옵티마이징 해야 되는지 경험들을 논의하고 디스커션 과정에서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고요. 이런 데이터 핸들링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온콜할 수 있는 경험들, 그래서 약간의 이런 기술 스펙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챌린지한 포인트들을 라인에서 많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오픈소스로 개발된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 많이 채용해서 개발들도 진행하고 있고, 라인 자체적으로도 개발된 패키지들을 오픈소스화해서 오픈소스 친화적인 개발 문화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멘이라든지 센트럴 도그마, 야나기시마 같은 부분들은 라인 쪽에서 개발들을 진행을 해서 오픈소스화 시켰고, 하이브나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조입해서 라인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코딩이나 필기 테스트들은 신입 문제들을
뭐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CS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면접 때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쭤볼 때 단답식으로 뭐 타임 컴플렉스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답들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 방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여쭤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들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이 그 QA 때 많이 질문들이 나오는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상관없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실제 신입분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학부 때 공부하면서 톰 프로젝트 하는 것 정도라는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가했는지 뭐 큰 프로젝트에 뭐 대규모 2,000명이 되는 프로젝트들 가서 뭐 해봤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고 조그마한 프로젝트들이라도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떤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작업들을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면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SQL 코딩 테스트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 면접 때 참고용으로 해서 딱히 이쪽을 커트라인을 정해서 자르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는데 실제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 하이브 SQL이라든지 프레스트 SQL이 SQL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SQL 관련된 별도의 테스트들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 때도 이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QL과 HQL, HQL은 아마 시스템들 셋업에서 경험들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NC SQL 기준으로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추출하는 것들을 코딩 테스트용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 테이블들을 조인하고 필터링하고 추출해내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하면 코딩 테스트 때도 도움이 되고 면접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